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늘은 힙한 레트로 감성이 넘치는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스틸드라는 신생 덴마크 브랜드의 스피커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V12C라는 모델이고요. V15C라는 모델입니다. 베스틸드라고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덴마크어라고 합니다. 덴마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웨스트 사운드, 서쪽의 소리다 라는 그런 뜻의 회사명이고요. 덴마크 서쪽의 해안에 부딪히는 북해 소리에 맞춰서 설계된 그런 제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명이라고 합니다. 등장한 지 약 3년 정도 된 신생 회사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하이파이 클럽앤이라는 20년 이상의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의 회사에서 스피커 제조 분야가 이렇게 독립돼서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면서 만든 브랜드가 베스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된 회사긴 한데 그 제조 노하우는 20년 넘은 구력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근데 덴마크스럽게 하진 않았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따랐다고 해요. 북유럽 디자인을 대표하는 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확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모델인지 정말 신제품 모델인지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레트로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서 이런 디자인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스틸드 회사의 모토라고 할까요? 큰 소리를 대음량으로 좋은 품질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콘서트 홀에서 대음량으로 들을 때 그 쾌감이 상당히 좋은데 집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자 모토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신생회사 브랜드다 보니까 사운드를 듣기 전까지는 저거 정말 어떤 소리가 날까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모토를 잘 살리고 있는 장기가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스틸드 회사의 제품 라인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모델이 베스틸드 회사의 전 제품 라인업입니다. 모델명이 정확히는 V12C고 V15C입니다. 12라는 거에서 이거 혹시 12인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동축을 의미하는 코엑시얼이라는 단어가 C로 시작하죠. 12인치의 동축 유닛을 탑재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제품명만으로도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옆에 모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15인치 구경의 동축 스타일의 그런 유닛을 탑재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는 베스틸드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틸드의 12인치 동축 유닛을 탑재한 모델, 앞으로 신모델이 얼만큼 더 확장이 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신생 회사입니다. 두 제품 관련해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릴을 제거를 한 상태인데요, 이 양 옆쪽에 보시면은 핀 구멍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그릴핀을 이렇게 써서 유닛을 보호하는 그런 스피커 그릴을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에 이렇게 큼지막한 포트가 두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오픈 포트형 제품이고요. 밀폐형 인클로저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동축 유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음을 내는 우퍼랑 고음을 내는 트위터 유닛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스피커는 상당히 많이 시중에서 보셨을 겁니다. 스피커 유닛의 위치가 다르면은 목소리 발원지는 제 입으로 발원지가 딱 하나의 점으로 묘사가 되는데, 말하는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스피커로 틀게 되면은 고음과 중저음이 나뉘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상적으로 잘 설계된 스피커라면 위화감 없이 잘 도달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냥 음의 발원지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유닛 가운데 보시면 더스트 캡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동그랗게 마감이 돼서 막혀 있는 그 부분에 트위터를 내장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누군가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심 지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동일한 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서 동축 유닛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제품이랑 보시면은 가운데 그 동축 유닛에 해당하는 트위터 부분의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겉 인클로저가 나무색 마감이고요.
옆에 있는 검정색 모델은 인조가죽 마감을 하고 있어서 표면이 되게 오톨도톨하게 돼 있고, 이 외관 마감의 색상에 따라서 동축 유닛에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 웨이브 가이드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어울리도록 금색 웨이브 가이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검정색은 은색을 탑재를 해서 색상이 정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클로저 배풀이라든가 이런 양옆에 인클로저 나무 재질을 상당히 두껍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드려 보더라도 상당히 두께가 두꺼운 나무를 사용을 했다, 물량 투입이 된 인클로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면 배풀 같은 경우는 대구경의 우퍼, 12인치 구경의 우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인치 우퍼가 앞뒤로 운동할 때는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발생을 해서 내부에 공진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전면 배풀에는 3.1cm 두께의 두꺼운 나무로 강성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부는 약간 금속 재질로 덧대가지고 이 전면 배풀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강성 보강을 하는 걸 잊지 않았고요. 그림 잘 보시면 내부 격벽 강성 보강 구조가 이렇게 십자형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픈 포트형 주위에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격벽 보강 구조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 발생한 그런 정제파라든가 드라이버 유닛이 발생하는 인클로저 안쪽으로 방사하는 에너지를 잘 소멸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 무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무게는 제가 보기로는 나무 무게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우퍼 유닛 뒤에 어마어마한 자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후면을 보시면 후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요. 중간에 금속 형태로 마감된 부분에 싱글 와이어링을 지원하는 금도금 사양의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한 조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사형으로 돌려가지고 말굽 단자를 끼우거나 바나나 단자를 찔러 넣거나 두 가지 타입 다 지원하는 일반적인 사양의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처에 보시면은 동그란 유상한 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보시면은 프로용 제품에 애용되는 뉴트릭의 스피콘 단자도 지원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나 이런 프로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품이다,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의 경우 본체랑은 별매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두 모델의 스탠드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괴짝형 모델을 올려놓는 스탠드들은 제품이 뒤로 누울 수 있게 각도를 줘서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뒤로 누워서 설치하기 때문에 시청 위치에 귀 높이에 정확하게 도달을 할 것 같고요. 스탠드의 경우 뭔가 이렇게 나사로 조여서 제품을 고정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워낙 제품이 무겁다 보니까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슈즈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귀퉁이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바닥에도 그냥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공간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그냥 4점 지지로 바닥에 놓거나 스탠드 위에 마운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적용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퍼를 위한 모터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자석은 우퍼용으로는 페라이트 재질의 자석이 사용이 됐습니다. 1인치 사양의 티타늄 돔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티타늄 돔 주위에 알루미늄 링 웨이브 가이드가 있다고 아까 금색과 은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티타늄 돔을 움직이기 위한 자석 모터 시스템은 고출력의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서 조그마한데 엄청나게 강하게 달라붙는 그런 자석, 마트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 같아요. 우퍼의 재질은 페이퍼 콘 재질을 사용을 해서, 페이퍼 재질이 사실 가장 친숙한 재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음색적으로나 베이스 반응 측면이나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재질의 우퍼 유닛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루미늄 웨이브 가이드가 1인치 티타늄 트위터 유닛의 그런 웨이브 가이드로 작동을 해서 우퍼의 형상 자체가 대형 혼 모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퍼 전체가 완전 이따만한 12인치 혼을 달고 있는 트위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동축 설계 때문에 이 제품 굳이 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넓은 스위스팟 특성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는 1kHz에서 1.5kHz의 파란색으로 딥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트위터랑 우퍼 유닛이 30cm 떨어져 있는 동축 설계가 아닌 스피커에서 발생된 음을 측정을 해보니까 1kHz에서 1.5kHz의 딥이 발생한 파란 음영을 왼쪽 곡선에서는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곡선은 그런 딥이 없죠. 그래서 동축 유닛의 경우 그런 딥이 없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스윗스팟 특성을 가지게 되고 굳이 토인이 필요 없다라는 제조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퍼를 살펴보면요, 우퍼는 상당히 큰 음량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큰 음량을 잘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무려 130dB의 SPL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입니다. 오디오 평가를 할 때 적정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볼륨 구간, 추천 구간이 75dB에서 85dB 사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문구를 많이 봤는데요, 그걸 한참 뛰어넘는 그런 음량이죠. 그런 큰 음량에 최적화된 우퍼가 탑재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직경의 다이어프램 선택으로 안정적인 그 피스톤 운동 구간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대역에서 이상적인 피스톤 운동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낮은 압축 비율이라고 해서 2:1 정도의 압축 비율을 달성을 해가지고 큰 음압을 달성하면서도 적은 왜곡 특성을 갖는 우수한 품질의 소리 특성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큰 음량과 고품질은 약간 양립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양립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우퍼 입장에서 이 알미늄, 중간에 있는 알미늄 링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미드레인지랑 하이 프리퀀시가 방사되는 궤적의 선이 빨간색과 검정색 선으로 나타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미드밴드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동시에 이 알미늄 링이 매우 높은 우퍼 유닛의 움직임으로 인한 자석 에너지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퍼 유닛의 입장에서도, 트위터 입장에서도 이 알미늄 링은 웨이브 가이드 측면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계 사상이 적용된 유닛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V12C와 V15C의 크로스오버 주파수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1.1kHz에서 동일하게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교차가 되고요. 주파수 응답 특성은 V12C가 39Hz부터 22kHz까지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이고요. V15C 같은 경우는 36Hz부터 22kHz까지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입니다. 전격 임피던스도 두 제품 동일한데요, 4ohm으로 생각보다 구동력을 요할지 그 부분은 청음평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V12C의 무게 같은 경우 23kg가 나갑니다. V15C의 경우 34kg로 V12C 대비 10kg가 더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V15C 같은 경우는 캐비닛 용적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전면 크기만 달라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뒤 길이도 조금 더 V15C가 깊습니다. 인클로저 최적 차이, 부피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개의 감도가 2dB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앰프를 물렸을 때 V15C가 조금 더 크게 음이 들린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뭐 동축 유닛의 알미늄 웨이브 가이드라든가 뭐 크로스오버 포인트 동일하고요. 모든 특징 다 동일합니다. 시청 환경은 플레인지 메인 시청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소스 기기로는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오랜더의 A1000을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사용을 했고요. 앰프로는 인티 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동력을 조금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두 대의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크 레빈슨의 5805 인티 앰프, 이 제품도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이죠. 조금 더 저렴한 네임의 유니티 노바라는 인티 앰프 사용을 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 특성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의 재생음이 변하는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타이달에 있는 음을 재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평 요약해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제품 감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상당히 정보량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표현됐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은 음압으로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재생음을 발산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음량으로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대중음악, 팝, 뭐 클래식, 재즈, 저는 두루두루 다 좋았습니다. 이 제품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좋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쁜 소리결을 지닌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약간
매끄럽게 나오는 그런 표현력이라든가 또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톤 표현, 그런 표현도 상당히 잘해줬고요. 전반적으로 톤얼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대역이 도드라지거나 날선 그런 피곤한 느낌 받을 수 없었고요. 동축 유닛의 장점이 잘 드러나서 우수한 사운드 스테이징 형성 능력 좋았고요. 또렷하게 맺히는 이미징 특성도 좋았습니다. 베이스의 그 반응이 상당히 풍성하고 풍요로웠어요. 괴짝형 스피커의 특징인 그 인클로저 통울림이 어느 정도 재생음에 반영이 돼서 잔향음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런 통울림이 필요한 악기가 있어요. 괴짝형 디자인의 제품들을 듣다 보면은 스피커 자체가 약간 좀 악기로 변신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의 사운드도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인치 유닛을 탑재한 V15C의 경우 감도가 2dB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레코딩이 한꺼풀 막이 더 벗겨져서 다가와서 가까이 감상하는 듯한 정보량을 좀 더 낱낱이 감상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훨씬 더 큰 공간에서 대음량으로 에너지를 내어주는 그런 능력이 출중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V12C도 충분히 여유로웠습니다만 V15C의 여유로움은 그보다도 한 수 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호프가 연주한 가델의 포르 우나 카베사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먼저 V12C로 두 곡을 들어봤고요. 열정적인 그 연주자의 연주가 한껏 달아오른 따스한 사운드로 매력적으로 잘 묘사가 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감도 높은 스피커의 특성이 반영이 돼서 사실 이 음반이 그렇게 녹음 품질이 좋다고는 느끼지는 않았어요. 이 제품으로 들을 때는 상당히 녹음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풍성하고 여유롭게 베이스 응답 반응을 느낄 수 있어서 시청실이 베이스로 한가득 메워진 사운드, 저역 양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악동 뮤지션의 항해라는 앨범에서 뱃노래라는 트랙 들어봤습니다. 베스틸드 V12C로 들어봤던 악동 뮤지션의 뱃노래는 이수연 보컬의 그 음색이 숨결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보컬의 그 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타 현의 고유한 그 현 느낌, 이런 것들도 잘 표현이 됐고요. 후반부에 나오는 첼로 연주의 그윽함과 나지막한 느낌, 그런 것도 여유롭고 풍성하게 잘 묘사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
입술 겉을 적신다. 난 손발이 모두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세 번째 곡부터는 V15C로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연주로 클래식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V15C의 경우 확실히 대음량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커졌지만 더 음량을 키우면서 들어도 큰 음량을 자연스럽게 가득 메우면서 세팅을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음상 자체도 좀 더 크게 묘사가 됐고요. 고혹적이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흠뻑 취하게 맞는 그런 아름다운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형 구조의 그 트위터와 동축 유닛으로 설계된 그 저역 우퍼와의 밸런스 있게 잘 조화되면서 예쁘장하고 고급스러운 현악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잔나비 밴드의 곡을 연달아서 들어왔습니다. 최정훈 보컬의 음색도 상당히 예쁘면서도 두툼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베이스의 양감이 시청 공간을 완전히 감싸면서 여유롭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에 취하면서 감동적으로 들었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마저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게 그렇게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라서 저가형 제품에서는 그렇게까지 경험하거나 감성에 취하는 것까지는 사실 기대를 안 하기도 하는데, 제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인데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오늘 소개해드린 베스틸드의 V12C 그리고 V15C 3년 전에 등장한 신생 브랜드지만 20년 업력의 제조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국내에 이제 막 수입된 그런 브랜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 100만 원대로 들었고 이 제품 200만 원대로 들었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았고 가격도 충분히 착하지만 재생 품질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인테리어적으로 너무나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고풍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에서 이 정도 디자인의 재사용 품질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 아마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평으로 인기 많은 모델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